그래서 이 금속 탐지기를 보면 그 원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배운 다음과 같은 유도, 특히 그 중에서도 뮤추얼 인덕턴스를 이용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금속 탐지기가 있으면 금속 탐지기가 이렇게 코일이 하나 있고 요거에 수직인 방향으로 작은 코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관측하는 코일인데, 관측하는 코일은 뭐냐면 여기다가 전류를 흐르면 이렇게 마그네틱 다이폴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로는 자기장의 플럭스가 지나가지 않죠. 자기장 플럭스가 지나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만들고, 이거를 이렇게 금속 가까이다 갖다 대. 그럼 여기 금화 동전이 있으면 여기서 자기장이 이게 근데 직류가 아니라 막 바뀌면 어떻게 되죠? 금속이 있으면 금속에 에디 커런트가 흐르죠. 에디 커런트가 흐르면 에디 커런트가 흐르는 거에 대한, 당연히 그러면 이게 마그네틱 다이폴이 될 테고, 마그네틱 다이폴이 되는 자기장 플럭스가 일로 들어와. 이게 교류면 이것도 막 교류가 되니까 플럭스가 나왔다 들어갔다 하니까 여기에 플럭스가 변화가 하면 여기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그 전류를 감지를 해서 금속 탐지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거는 우리 처음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마저 RL 회로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커패시터를 배운 다음에 RC 회로, 인덕터를 배운 다음에 RL 회로, 그러면 R을 빼고 LC 회로도 하나? 그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개 다 합하면 어떻게 돼? RLC 회로. 우리 이거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할 거라 이거. 그 중에서 RL 회로는, 그래서 우리 요거를 딱 붙이면, 우리 요거까지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지. 그래서 요거 시간 상수가 요게 차원이 없는 수가 돼야 되니까 R분의 L이 시간의 차원을 가지는, 우리 지난번에 커패시터 RC 회로에서는 시간 상수가 뭐였었죠? RC가 됐었죠. 요거는 구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단위가 이게 시간의 차원인가, 정말 시간의 차원인가를 보면 위에 있는 인덕턴스는 헨리, 저항은 옴. 그래서 헨리 옴을 쓰고 여기다 소위 말하는 컨버전 팩터를 집어넣어. 요거 1이에요. 왜 1이냐면 요게 인덕터에 대한 기전력을 쓴 표현인데, E는 마이너스 L didt. 그래서 보면 이게 볼트, 이걸 이쪽으로 넘기면 볼트 시간, 볼트 세컨, 왼쪽이 헨리 암페어, 이렇게 쓴 거. 이게 1이죠. 그러니까 요건 또 어떻게 썼냐면 V는 IR에서 볼트, 옴 암페어, 요건 나눠준 게 1이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옴이랑 요게 캔슬이 되고, 볼트도 없어지고 헨리도 없어지고 암페어도 없어지고, 그래서 세컨드가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 요 L을 R로 나눈 요양은 시간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쓰고, 그래서 요거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니까 전류를 여기 나와 있네. 요 전류가 흐르면 우리 어떻게 쓰냐면, 그러면 아까 있는 거에 저항 사이에 이거는 I 곱하기 R이니까 여기다 R만 곱하면 이 엑스포네 1에서 이걸 뺀 거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 되니까 1로 가는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고, 여기 T가 한 시간 상수만큼 되면 1-2분의 1, 대략 한 최대값의 한 67% 정도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로 타임 컨스탄트에 대한 얘기고, 그럼 BL은 이거는 저항 사이에 걸리는 포텐셜이고, 인덕터 사이에 있는 거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더라? 이건 그냥 I가 아니라 L didt지 뭐. 이건 마이너스를 부호를 붙여야 되는데, 크기만 보면 이거는 L 2 나누기 R, 그 다음 요걸 미분해야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L분의 R e to the 마이너스 RT 오버 L이니까 오! 다음과 같이 줘서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처음엔 2였다가 확 전기 포텐셜 차이가 작아지는. 그 다음에는 회로가 그냥 인덕터가 없는 그냥 도선처럼 작용하는 거죠. 물론 재밌는 건 뭐냐면 두 개를 더하면 항상 기전력의 소스의 2가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좋았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뒀다가 막 전류가 잘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일로 탁 돌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먼저 식을 쓰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전류가 흐르던 게 줄어드네. 전류가 줄어드니까 전류가 줄어들지 않게 유도 전류가 계속 흐르게 하려면 이쪽으로 돼서 전류가 흐르던 게 딱 끊어지면 전류가 감소하는데 감소하지 않게 계속 이쪽으로 조금 흐르다가 점점 좀 줄어드는 거죠. 또 요때 요거는 보면 마이너스 IR 마이너스 LDI DT 그 부호를 바꾸면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 계산하려면 우리 다음 같은 양으로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물론 요때 역시 R 사이의 포텐셜은 IR, 이거는 이게 왜 빠졌네. E to the 마이너스 T 타우 L, B L은 L di dt. 물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줘야 되지만 적당히 절대값의 크기만 보면 L 타우 L분의 1 I0 R분의 2 e to the 마이너스 이상한데? 두 개 합하면 이게 부호가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게 얼마더라? 요게 1이니까 마이너스 2. 다음과 같이, 물론 두 개를 더하면 0이 되죠.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드디어 우리 축전기에서도 본 것처럼 다음과 같이 RL 회로에서의 에너지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아까 기전력의 소스를 놨을 때 쓰는 식이 다음과 같은 식이었었죠. 양변의 전류 I를 곱해. I를 곱하고 났더니 2 곱하기 I. 이게 기전력이 회로에 공급하는 단위 시간당 1율이죠. 요거는 우리 알아. I 제곱 R. 저항 R의 전류 I가 흐를 때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열 에너지죠. 그럼 요게 뭐냐? 외부에서 일을 하면 일부는 저항에서 열 에너지로 가고 나머지는 자기장에 저장되는 것 같네. 자기장에 단위 시간당 저장되는 에너지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요거를 일률이니까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를 시간에 대한 변화는 바로 요 양. 그래서 우리 양변을 dt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UB는 적분을 하면 2분의 1 LI 제곱이에요. 여러분들이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이랑 서로 비교되는 식이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과 같이 LR 회로가 있고 기전력이 12V일 때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RL 회로에 조금 아까 뭐였지? 회로가 R, L, 기전력, 그 다음에 스위치를 딱 닫고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기장의 저장, 자기 에너지가 얼만큼 되냐면 이거죠, 뭐.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근데 오래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되나? 우리 RL 회로에서 전류는 다음과 같이 흐른다고 했는데 T가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이니까 R분의 2야. 그러니까 우리 다음과 같은 양. 여기 2가 여러분들 기전력으로 쓸 때의 노테이션이랑 조금 다르니까 헷갈리지만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그랬다가 스위치를 닫고서 있다가 딱 떼요. 그럼 에너지
전류가 줄어드니까 자기장에 저장된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때 에너지가 처음에 있었던 에너지의 반으로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진짜 재밌는 뭐냐면 시간 t에서의 이게 무한대인 거의 반이야. 그럼 2분의 1 li 제곱이 요거의 반이야. 그러니까 i가 l 없어지고 이게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스퀘어 루트를 쳐 i는 처음 흐르는 전류의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시간을 구하라는 거죠. 근데 그건 어떻게 되나? 여기서 요게 루트 2분의 r분의 2 요게 루트 2분의 1이 되는 시간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요게 루트 2분의 1이 된대. 그러면 넘기면 e to the minus t l이 루트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이야. 양변에 로그를 취해. 로그를 취하면 마이너스 t니까 t l 나누기 r은 마이너스니까 로그를 순서를 바꿔주면 1이 되니까 t는 여기 타우 l 로그 루트 2 마이너스 1 요걸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물론 계산하면 숫자로 한 1.2 정도 된대. 자, 그 다음에 자기장에 있는 에너지 덴시티는 어떻게 구하나? 우리 축전기일 때 에너지 덴시티 어떻게 구했죠? 우선 균일한 전기장에 있는 거, 평행판 축전기. 그래서 전체에 있는 에너지를 계산한 다음에 그 에너지가 전체 부피로 나눠졌었죠. 여기서도 균일한 자기장, 솔레노이드지 뭐. 솔레노이드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는 다음에 그때 자기 에너지를 계산해서 솔레노이드의 자기장이 있는 부피로 나눠주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단면적 A, 길이가 L이야. 1이 아니라 L인 솔레노이드를 고려하면 에너지 덴시티는 전체 자기 에너지를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 되죠. UB는 2분의 1 Li 제곱이야. 요거를 집어넣으면 2분의 Li 제곱에 A로 나눈 거. 그러면 L분의 Li. 그럼 똑같이 쓴 거네. 근데 I, 여기 어떻게 되니까 L이 어떻게 됐더라? 우리 지난번에 계산했잖아. B가 뮤 제로 Ni고, 그 다음에 N 파이 단위 길이당 NH 파이 B가 LI였었나? LI 다음과 같이 주어졌었나? 그래서 요게 NH 뮤 제로 NI A였었고, 이게 L이 그러니까 얼마였었냐면 L이 뮤 제로, 여기도 H가 있어야 되는데 H는 빠지고 뮤 제로 N 제곱 A였는데 여기다가 뮤 제로 N 제곱 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단위 길이당, 여기 단위 길이당 우리 그거를 계산했으니까 단위 길이당 인덕턴스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뮤 제로 A 없어지고 N 제곱 I 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UB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요걸 보면 B가 뮤 제로 NI니까 2뮤 제로분의 B 제곱이에요. 그럼 항상 균일한 자기장인 경우인데 균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균일하지 않아도 우리 요 밀도라는 게 단위 부피당이지만 단위 부피가 아주 작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기장이 복잡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부피를 잡아보면 그 안에서는 거의 자기장이 일정한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게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역시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는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진 거랑 여러분들이 비교해 볼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원통이야. 원통
토로이드인가? 아, 토로이드네. 토로이드인데 이게 뭐냐면 요 단면이 요걸 저렇게 자르면 단면이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A,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B, 중심에서부터 이 거리가 다음과 같은 곳에 라지 n번 감겨 있는 곳에, 다음과 같은 곳에 토로이드에 저장된 길이가 요 두께가 L이라는 걸 빼먹었네. L, 요게 L이면 다음과 같은 곳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가 얼마냐 하는 걸 우리 계산해 봅시다. 그러려면 자기 에너지를 구하려면 우리 자기 에너지 밀도, 자기 에너지 밀도는 2mu 제로분의 B제곱이죠. 우리 B는 토로이드의 마그네틱 필드를 계산하는데 mu 제로 ni 2파이 r, 이렇게 r분의 1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4니까 8파이 제곱 r 제곱분의 mu 제로 제곱 n 제곱 i 제곱 인데 mu 제로로 나눴으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여기 요양은. 근데 보니까 r만의 함수니까, 아, 그러면 이 공간 안에서 위에 단면에서 반지름 r, 두께가 dr인 요 안에 있는 에너지는 여기다 부피만 곱하면 되죠. 이 부피는 2파이 r dr, 거기다 l을 더 곱해야 되겠네. 높이가 l이니까 여기 l을 곱해야 되겠네. l을 이렇게 곱하면, 그 다음에 뭐냐면 ub는 이거 전부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8파이 4파이분의 뮤제로 n제곱 i제곱 l r분의 dr 로그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 이 안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다. 오, 좋은데? 좋았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전부 다 셀프 인덕턴스예요. 셀프 인덕턴스라는 건 뭐냐면 자기 회로가 하나 있어서 거기 전류가 흐르는 거가 있는데, 전류가 흐르는 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그 주위에 자기장이 변하고 그 자기장의 변화를, 플럭스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라는 건데, 이번에는 뮤추얼 인덕턴스를 봅시다. 뮤추얼 인덕턴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그 파라데이 실험을 한 것처럼 한쪽에 코일 1, 2 다음과 같이 놓고 한쪽에는 요걸 저항을 이렇게 변화시키면 흐르는 전류가 변하니까 흐르는 전류 플럭스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코일 1에 대한 2의 상호 유도 용량,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는 N1번 감고 N2번 감았어요. 그럼 여기서 N1의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여기 N2, 코일 2에 지나가는 플럭스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여기는 이 전류 I에 비례, I1에 비례하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쓰냐면 유도 용량 M21은 원래는 I분의 N5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쓰냐면 M21. 밑에 이 인덱스가 복잡해. 나오면은 순서가 1, 2는 뭐고 2, 1은 뭔가 궁금한데, 요건 뭐냐면 1의 전류가 흘러서 2의 플럭스, 1에 대한 2의 뮤추얼 인덕턴스는 어떻게 정의하냐면 코일 1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코일 2에 지나가는 마그네틱 플럭스로 정의한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M1, 2는 반대로 이렇게 돼서 요게 바뀐다 그러면 M1, 2는 이건 2의 전류가 흘러서 1에 생기는 플럭스의 변화를 보는 건데, 이건 위에서 1과 2를 그냥 바꿔주기만 하면 되지 뭐. 다음과 같이 주어질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선 요거만 보면 요거를 양변을 시간으로 미분해요. 그럼 M21은 상수니까 시간에 쓰면 요거 미분, 이것도 상수니까 요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 요게 플럭스의 변화, E2에서 생기는 플럭스의 변화니까 기전력이죠. 요거에 물론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야 되죠. 파라데이 법칙. 그래서 E2는 마이너스 M21
didt고 요게 바로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거꾸로 하면 조금 아까 요 본 것처럼 이 원은 요 경우는 마이너스 M12, 12를 바꾼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여기 12는 이걸 앞에서 보면 이게 1, 2지만 이렇게 뒤에서 보면 이쪽이 1, 2인데 이걸 어떻게 된 거야? 전류가 흐르는 걸 이걸 1으로 했으니까 이게 2, I2가 아니라 1으로 바꾸니까 1, 2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회로가 똑같아요. 따라서 대칭성에 의해서 M12나 M21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M으로 놓자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뮤추얼 인덕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2는 마이너스 M di1 dt, 이 1은 마이너스 M di2 dt. 이게 뭐냐면 다른 쪽의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푸나? 그럼 다음 같은 거에 문제를 풀어야지. 오! 하나는 두 개가 원형 코일이에요. 하나는 반지름이 R1인데 N1번 감은 코일이 있어. 여기 이렇게 꼬은 거는 요 사이에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꼬면 이쪽으로 가는 전류랑 이쪽으로 가는 전류가 서로 상쇄가 돼서 전류가 없는 그런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만든 거고, 이쪽에도 R2인 곳에 N2번의 코일을 이렇게 감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I1을 변화시키면 I2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우리 이때 생기는 뮤추얼 인덕턴스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M은 아까 정의에 의해서 이걸 I1분의 N2 phi2 1 혹은 두 개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딴 걸 바꾸면 반대로 이쪽 2를 전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도 있죠. 어느 걸 써도 마찬가지 좋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하나? 근데 이걸 계산하려면 플럭스를 계산해야 되잖아. 근데 플럭스를 계산하는데 보면 만약에 요게 만드는 자기장, 요게 만드는 자기장은 이게 작으니까 마그네틱 다이폴로 되면 주위에 생기는 마그네틱 플럭스를 계산하기가 어렵죠. 근데 이거를 보면 이거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도 복잡하긴 하지만 요 아주 작은 곳 원점 근처에서의 자기장은 거의 균일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요걸로 생기는 여기에 생기는 플럭스를 계산하는 게 훨씬 쉬워요. 그 반대보다는. 물론 두 개가 똑같겠지만 뮤추얼 인덕턴스를 계산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걸 지나가는 플럭스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곳을 잡으면 요걸 지나가는 플럭스를 계산하면 좋겠죠. 거의 균일할 테니까. 그럼 그거는 이거에서 생기는 자기장이야. 근데 원형 고리에 의해서 높이 Z만큼 되는 자기장은 이거, 물론 요 중심에서는 C가 0이니까 우리 잘 아는 2R분의 원형 고리에서 중심에서의 자기장, 거기다가 뭐지? 하나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N번 곱했으면 N1, I1이니까 B1이 다음 같은 양이고, phi2는 A2는 파이 R1 제곱이지 뭐. 파이 R1 제곱. R2 제곱. 그래서 뭐 요거는 N2, N1, 파이 R2 제곱, I1, 2배 R1.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이거를 I1으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2R1분의 다음과 같이 뮤추얼 인덕턴스를 계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너무 양이 복잡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 이 챕터도 다 끝났고, 여러분들이 화요일까지는 우리 진도를 쭉 나가고, 목요일날 시험 범위에 대한 예년 문제를 가지고 리뷰를 한번 할 테니까 그때까지 진도를 나가는데 벌써 우리 이거 다 끝났어.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 되는데, 처음에 간단한 질문. 이 안에 자기장이 이 면에 수직으로 걸려 있어요. 이 면에 수직으로 걸려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는 회로, 이 다음 같은 레일이야. 도선으로 만들어진 레일에 이 다른 도선이
마찰 없이 미끄러질 수 있는 두 개의, 하나는 폭이 L이고 하나는 폭이 2L인데 여기서 이걸 속도를 일정한 속도 V로 이렇게 움직이게 했더니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다 이거예요. 전류가 다음과 같이 흐르면 자기장은 이거의 수직인데 나오는 방향이냐 들어가는 방향이냐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예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면 이 안에 자기장이 플럭스가 증가하잖아. 혹은 플럭스가 변하는데 플럭스가 이게 뭐냐면 반시계 방향으로 흐른다는 거는 자기 플럭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방해하려면 들어가는 거야겠네. 들어가는 플럭스가 늘어가야 이쪽으로 흘러야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죠. 오케이, 들어가는 방향이야. 내가 제대로 지금 얘기했나? 들어가는 방향이면 들어가는 플럭스가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못하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고 첫 번째 건 구했어. 그러면 그때 다음 같은 것에서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할 때 그럼 여기서는 유도되는 전류가 방향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플럭스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못하게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죠. 그 다음에 이것과 이거의 기전력은 어떻게 구하나? 도선이 한 분이니까 기전력은 마이너스 d phi dt인데 우선 크기만 보면 우리 기전력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d phi dt를 봐야 되는데 phi b가 요 길이가 y, 요 길이가 x라고 하면 어쨌든 위에서는 첫 번째 위에 1번인 경우에는 2배 ly에다가 b고 밑에는 lxb야. b는 일정하지. 그러니까 d phi b1 dt는 elb, d phi b2 dt는 아니 이게 elbv 속도니까 dy dt가 b고 이거는 lbv. 따라서 여기 이게 기전력이 이거의 2배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걸 알 수 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이게 도선이 이렇게 있고 원형 도선이 있어요. 연결된 거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떨어뜨려서 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이렇게 막 갈라지지 않고 요거 흐르는 전류. 그다음에 여기 고리가 있어.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유도되는 기전력은 굉장히 복잡한 함수로 주어져 있네. 근데 이거는 트릭 퀘스천이죠. 왜냐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죠? 위쪽은 나와. 물론 R분의 1에 비례하게 나오고 밑 안에 쪽엔 들어가죠. 위로 나온 건 반드시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플럭스가 이 안을 지나가는 플럭스는 넷 플럭스는 0이에요. 시간이 이게 전류가 변해서 마그네틱 필드가 자꾸 변하더라고 하더라도 순간순간 마그네틱 플럭스는 항상 0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없죠.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거는 처음에 이걸 보고서 당황하지 말고 잘 생각해 보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류를 만드는 방법인데 뭐냐면 이거를 균일한 자기장이 들어가는데 저항이 R이 있고 여기도 다 이렇게 연결된 회로가 있는데 이건 반지름이 A인 반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진동수 F로 돌려. 진동수 F로 돌리면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만히 있어 보자.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지? 이때는 플럭스가 여길 지나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수직으로 지나가는 플럭스가 줄어들죠. 그죠? 이렇게 되면 줄어드니까
이쪽으로 가는 플럭스가 줄어드니까 플럭스가 늘어나도록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렇게 와서 똑바로 섰다가 이제는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네. 계속 이제 뭐냐면 플럭스가 줄어드니까 플럭스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한 바퀴 반 바퀴 돌아서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플럭스가 늘어나잖아. 안에 넓이가 늘어나니까. 플럭스가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못하게 반대 방향으로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돌 때는 시계 방향, 여기까지 왔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 때는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우리 이런 걸 교류라고 해요. 그 교류의 프리퀀시,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기전력의 크기, 교류니까 크기를 우리 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나? 그럼 이걸 옆에서 봐. 옆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옆에서 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세타만큼, A인 게 세타만큼 닿은 것 같이 주어져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요때 지나가는 플럭스가 얼마인가를 보면 되죠. 플럭스는 B에다가 이게 반원이 이게 파이 A 제곱의 반인데, 이렇게 길어지니까 요거에 수직인 투영을 생각해 코사인 테타. 그러니까 뭐냐면 2분의 파이 A 제곱의 코사인 테타야. 근데 테타는 뭐죠? 처음에 0이었다가 프리퀀시가 F면은 각 진동수는 2파이 F니까 2파이 FT. 닿은 것 같이 주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기전력은 어떻게 쓰지? E 마이너스 d 파이 dt, 회로가 하나 있으니까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합쳐져서 2파이 fb 파이 a 제곱 나누기 2 사인 2파이 ft야. 그럼 앞에 있는 거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 파이 제곱 ba 제곱 f 사인 ft. 다음과 같이 주어지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물어봤었죠. 프리퀀시는 역시 이거의 프리퀀시랑 똑같죠. F죠. 앵귤러 프리퀀시 2파 F지만, 그 다음에 EMF의 진폭은 요거야. 요거를 구하라는 거죠. 소리 좀 복잡하긴 하지만 다음과 같은 걸로도 우리 쉽게 우리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건 전류가 I가 흐르는 곳에 가로가 A, 세로가 B인 직사각형 고리가 있는데, 요 중심축이 도선에서부터 쭉 가서 R인 곳에서 이 속도가 V로 움직이고 있을 때 여기 유도된 기전력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전력을 구하려면 회로가 이제 도선은 한 번 간 게 있으니까 플럭스만 계산하면 되죠. 근데 플럭스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이게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을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도선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은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B가 어떻게 되는 거야? 도선일 때 2파이 R분의 뮤제로 I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R이라고 쓰지 말고 X, dx만큼 되어 있는 요 칸에, 왜냐하면 x만의 함수니까, 여기 있는 플럭스는 a, 요게 dx 곱하기 a니까 a dx 넓이에다가 2파이 x분의 뮤제로 i를 곱하면 되네. 그 다음에 전체 플럭스를 구해야 되죠. 플럭스는 a 나누기 뮤제로 i 나누기 2파이 인테그랄 x분의 dx.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여기가 어딘가? 이게 R이니까 R 마이너스 2분의 B에서부터 R 플러스 2분의 B까지네. 그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뮤제로 AI 2파이 로그 R 플러스 B R 마이너스 2B B 플럭스를 구했어. 플럭스의 시간, 전류의 방향. 물론 E는 마이너스 d5b dt를 해야 되는데 우리 요거는 방향만 주는 거니까 우리 크기만 구하고 방향은 정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쭉 가면 어떻게 되죠? 플럭스가 들어가는 게 이쪽이 세고 이쪽이 약하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들어가는 플럭스가 작아지죠. 그럼 들어가는 플럭스가 커지게 하려면 올라갈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도록 기전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전력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야. 크기는 이걸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 뮤제로 AI 이거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미분하지? 먼저 미분하면 R 플러스 2분의 B의 dRdt B죠. 밑에 있는 거는 R 마이너스 B 오버 2의 dRdt 뮤제로 AI V 2파이 곱하기 요거 통분하면 R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나누기 4 R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B가 되죠. 물론 크기만 보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플러스. 다음과 같이 답이 굉장히 헷갈리게 썼지만 뮤 제로 I V A B 나누기 2파이 R 제곱 4분의 B 제곱.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물론 A 곱 여기서 보면 요 양이 바로 마그네틱 모먼트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거는 저항이 없는 레일이야. 그 중에서 나오는 자기장이 균일하게 있는데 이거를 속도 V로 끄집어 갈고 있으면 여기 생기는 EMF는 얼마냐? 커런트는 전류는 얼마? 저항 R이, 요건 저항이 R이 있으니까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그 다음에 저항에서 단시간당 방출되는 에너지 일률이 얼마냐? 우리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기전력은 D, DT, phi B니까 phi B가 얼마인가? 길이 L, 요 길이가 X라고 하면 X 곱하기 B잖아. 방향은 내가 이건 원래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우리 마이너스 크기만 보고 방향을 봐야 되는데 방향은 이렇게 늘어나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는 플럭스가 늘어나네. 늘어나지 못하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테고 이렇게 전류가 흐를 테고 이거는 LB dxdt V죠. 커런트는 R분의 2지 뭐. R분의 LBV야. 그 다음에 더멀 에너지는 I제곱 R이야. R분의 L제곱 B제곱 V제곱. 우리 지난번에 많이 했던 거랑 비슷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 오, 좋은데. 자, 이거는 가로가 L이고 긴 회로가 있는데 요 점선 위에까지는 균일한 자기장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전체 회로는 뭐냐면 질량이 M이야. 혹은 이거는 질량을 무시하고 요거만 질량이 M이라고 있다고 쳐봅시다. 이거를 여기서 수직으로 쑥 떨어뜨렸어요. 수직으로 쭉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봅시다. 이 안에 회로 안에 플럭스가 줄어드니까 플럭스가 늘어나게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겠죠. 자기장 안에서 전류가 흐르면 힘을 받아요. 어떻게 받나? I, L 크로스 B. 이건 이쪽으로
I 위쪽으로 IL 이건 이쪽으로. 근데 이 좌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상쇄되고 위로 올라가는 힘이 있죠. 위로 올라가는 힘이 얼마냐면 ILB만큼 생기죠. 근데 이걸 쭉 떨어뜨리면 이게 만약에 처음에 이것 때문에 중력 안에 있으면 쭉 가속이 되면 이 안에 플럭스가 점점 빨리 줄어들 테니까 흐르는 전류가 점점 더 커지죠. 위로 올라가는 힘이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다 보면 중력과 위로 올라가는 힘이 커지다 보면 힘이 평형 상태를 이루면 그 다음부터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겠죠.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려면 흐르는 전류가 얼마여야 되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이게 mg가 돼야 되는데 이제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야지. 이거 저항이 R이면 흐르는 전류를 어떻게 계산하나, 요때 요 높이가 Y라고 하면 플럭스는 YLB야. phi B는 DT는 크기만, 여기 보면 dy dt니까 VLB야. 크기만 보면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근데 VLB인데 VLB가 이게 E로 주어지니까 I는 R분의 E니까 R분의 VLB 곱하기 LB가 mg가 돼야 되죠. 같을 때 이 속도가 뭐죠? 그게 소위 말하는 터미널 벨로시티죠. 일정한 속도로 되는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V 터미널 벨로시티는 RMG 나누기 L제곱 B제곱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려왔을 때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랑 여기 저항에서 나가는 열 에너지 합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건 뭐 똑같아 보이는 건데 아까 이거 했었죠. 균일한 자기장 안에서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나. 근데 이제는 균일한 자기장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도선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다가 이걸 놨어요. 이렇게 놨을 때 이걸 속도 V로 움직이면 여기 기전력이 얼마냐? 플럭스를 계산해야지. 이 플럭스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B의 크기가 뮤제로 직선이면 이 파이가 있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R만의 함수니까 여기서부터 R, DR 요 안에 있는 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 합하면 되죠. D5B는 요게 뭐야? 이 길이가 얼마인가? 이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지. 이 길이가 지금 순간에 X라고 하지 뭐. X dr 넓이에다가 2파이 r분의 뮤제로 r phi b는 2파이 뮤제로 ix는 바깥에 있고 r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a부터 l 플러스 a까지야. 그러면 뮤제로 ix 2파이 로그 L 플러스 A 나누기 A죠. d phi dt는 이게 기전력인데 이게 물론 마이너스 2지만 우리 요거의 절대값만 계산해 보면 방향을 먼저 봐야죠.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들어오는 플럭스가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못하게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테고 기전력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될 테고 그 크기는 x로 미분을 해야지 뭐. 이거를 이제 x가 V로 가니까
dx dt가 v니까 뮤제로 iv 2파이 로그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드디어 이런 문제도 우리 풀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이건 뭐야? 다음과 같이 직각삼각형인 곳에 균일한 자기장이 나와요. 균일한 자기장이 나오는데 이거에 이렇게 평행한 거를 속도 v로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면 그때 기전력이 t의 n승에 비례한데 n이 얼만가? 우리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요때 여기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하면 플럭스는 phi b를 계산하면 되지. 플럭스는 b에다가 넓이를 계산하면 되지. 이게 x면 이것도 x지 뭐. 그럼 이것도 x지 뭐. 그럼 밑변이 2x, 높이가 x인 넓이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얼마야? x제곱이잖아. x제곱. b가 x제곱인가? b가 오케이. 그러면은 d5b dt는 크기만 보면 물론 이거 계산하면 2배 bx dx dt죠. 요게 b지 뭐. 2배 bx b야. 이게 기전력의 크기인데 방향은 어떻게 되나? 이게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못하게. 역시 반식의 방향. AT의 n승이래. 그럼 어떻게 되지? B가 등속도로 움직이니까 X가 VT네. 그럼 이거는 2배 B제곱 T. B가 일정하다면 T의 1승에 비례하게 N이 1인 경우죠. 우리 다음과 같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거예요. 몇 개의 문제를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커패시터가 있는 거랑 비슷하게 다음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를 닫는 순간 닫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각각 흐르는 전류 I1, I2가 얼마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스위치를 닫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전류가 막 흐르려고 그러니까 안을 못 흐르게 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류는 일로 흘러. 전류가 일로 흘러. 이건 못 흐르게 하니까. 그러면은 I1과 I2가 같고 전체 저항이 R1 플러스 R2니까 R1 플러스 R2분의 2. 닫은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전류가 흐르면 여긴 더 이상 방해하는 기전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도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러면 R2, R3가 병렬 연결, 거기에 직렬 연결, 그거 된 걸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전체 이퀴벌런트한 저항을 구하면 그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I1이 바로 글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포텐셜 차이를 알면, 여기 포텐셜 드롭을 I를 알면 여기 포텐셜 차이를 뺄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요 사이에 포텐셜 차이만 알면 그거를 R2로 나눠주면 I2를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닫았다가 여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전류가, 이건 없지만 전류가 감소하니까 계속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처음 흐르는 전류는 이게 뭐지? 이렇게 흐르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죠. 처음에 떼는 순간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계산해야 돼.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이 경우가 더 쉬운 경우죠. 닫는 순간 여기로만 전류가 흐르고, 닫은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 두 개가 병렬 연결된 거. 그 다음에 떼는 순간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똑같은 그 아이디어로 우리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다 비슷한데? 이거 비슷한가? 이거 좀 약간 다르네. 그 스위치를 닫는 순간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류가 안 흘러. 그죠? 스위치를 닫는 순간 어디 처음엔 t = 0일 경우에 전류가 안 흐르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도선이야. 저항이 없는 도선, 저항이 있는 도선, 전류는 전부 다 일로 흐르죠. 그때는 이거 없이 R1이 있는 회로예요. 그죠? 그리고 그게 약간 다르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드디어 RL, RC 회로에 대해서 우리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처럼 회로의 요소가 R,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이 세 개가 있는데 우리 먼저 한 쌍씩 하면 RL, RC 남은 거 하나가 있죠. LC 회로를 하고 LC 회로를 하고 그 다음에 RLC 회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두 개씩 연결하는 것 중에서 남은 건 뭐냐면 저항을 빼고 LC 회로를 보자 이거예요. 저항을 뺀다는 건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을 빼는 게 왜 재미가 있냐면 여태까지 저항이 들어가 있는 회로는 저항에서 항상 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뭐냐면 전체 에너지는 감소하고 혹은 감소하는 것만큼 외부에서 기전력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해야 되죠. 근데 LC는 그 안에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은 에너지가 보존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거예요. 전기장과 자기장. 그래서 우리 LC 회로가 있다 이거. 그래서 LC 회로는 그러면 우리 처음에 여기 전하가 Q 그때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하면 물론 I는 dQ dt죠. 근데 전기장에 저장된 에너지 1C분의 Q제곱, 자기장에 저장된 2분의 Li 제곱. 전체 이거랑 이거 더한 거는 어디 외부로 방출되는 열 에너지를 방출되는 게 합해서 보존될 거라 이거예요. 두 개를 합해서 보존되면 두 개가 서로 진동을 하는 경우가 가능한데 우리 이거랑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용수철인 경우를 보자 이거. 용수철도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용수철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이 두 개를 더한 게 일정한 시스템에서 보면 단순 조화 운동을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하냐? 잘 보면 둘 사이에 아주 간단한 관계가 있는데 물론 그거 보기 전에 LC 회로에서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진동을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는가? 여기서 처음에 이쪽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고 여기 전하가 Q-Q가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 이렇게 했다가 스위치를 뗐다가 탁 연결했어. 그럼 어떻게 되죠? 전류가 흐르죠. 처음에는 어떻게 되죠? 자기 에너지는 하나도 없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기 에너지만 꽉 차 있어. 그래서 이 두 개 합은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딱 연결하면 처음엔 좀 방해를 하겠지만 왜냐하면 갑자기 전류가 흐르니까 하여튼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흐르니까 여기 자기장도 생겨. 전기장도 있어. 그럼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가 있어. 그러다가 여기 좀 이따가 보게 되겠지만 여기 전하가 싹 0이 됐을 때가 여기 전류가 최대로 흘러요. 그럼 이때는 자기 에너지가 최대고 전기 에너지는 없어. 근데 그냥 이렇게 흐르다가 더 흐르다 보면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전하가 쌓이네.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그랬다가 이제 전하가 완전히 반대로 돼서 닿은 것이 있어서 역시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는 0. 그랬다가 다시 이제 전류가 이제 반대로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가 이렇게 흘렀다 반대로 이렇게 흐르지만 다시 말하면 전류가 진동을 하지만 에너지는 보존되는 그런 진동을 할 거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그래? 그래서 보면 조금 아까 용수철을 얘기했는데 나 그림을 바꿨네. 용수철인 경우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V는 dx/dt 이때 각진동수가 스퀘어 루트 n분의 k였었죠. 여기서 보면 EC분의 Q제곱이야. 축전기엔. 인덕터에는 자기 에너지가 2분의 1 Li 제곱이에요.
근데 I가 dq dt예요. 그래서 두 개를 봤더니 용수철에서 x 대신에 q, k 대신에 c분의 1, m 대신에 l을 집어넣으면 정확히 이 식이 이거를 기술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 아주 여기서는 x랑 위치랑 속도가 변수지만 그거를 바로 q에 대한 시간의 변화 전류로 바꿔놓으면 요거랑 똑같은 에너지의 형태를 가지게 되더라 이거예요. 에너지 형태가 똑같으면 당연히 진동하는 것도 똑같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수철 진동은 어떻게 되냐면 용수철은 전체 에너지가 물체 바디 운동 에너지 스프링 2분의 kx 제곱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이게 0이죠. 에너지가 보존되는 건 전체 에너지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니까 거니까 시간에서 미분하면 0이야. 이거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한번 미분하면 mv dv dt k dx dt 요게 v죠. 양변에서 b로 나눠주면 m dv dt 플러스 kx가 0이야. dv dt가 x를 두 번 미분한 거죠. 이 식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봤던 용수철의 진동 방정식이에요. 이때 솔루션은 어떤 진폭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 가장 일반적인 식이고 이때 오메가가 지난번 아까 주어진 것처럼 k를 m으로 나눈 양이었었죠. 똑같은 걸 LC 오실레이션을 보면 전체 에너지는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이거 미분하면 I 제곱이니까 E가 없어지고 Li di dt C분의 Q dq dt dq dt가 I죠. 그 양변에서 I를 나누면 L di dt 플러스 C분의 Q가 0이야. 근데 di dt가 한 번 더 미분한 거니까 이 식이에요. 우리 아까 M 이거랑 아주 비슷하죠. X 대신에 Q, M 대신에 L, K 대신에 C분의 1을 집어넣으면 정확히 용수철의 진동이랑 똑같은 운동 방정식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Q는 Q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 가장 일반적인 식, 진동하는 식. 전류는 이거 미분해야지 뭐. 다음 같이 쓰고 여기 마이너스 I라고 쓴 건 이 진폭이 플러스가 되게 만들어주고 여기서 따라서 오메가는 여기서 오메가가 M분의 K지. 여기서도 당연히 그러면 오메가는 어떻게 되나? LC분의 1이 된다 이거죠. 자, 우리 운동 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우리가 바로 다음과 같이 문제를 볼 수 있고 확진동수 이건 처음에 운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걸 쓰면 여기 나오고 그래서 뭐냐면 전기 에너지 EC분의 Q제곱 EC분의 아까 Q가 Q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라고 했으니까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Li 제곱 I는 한번 미분하면 오메가가 나오니까 Q 오메가 제곱에다가 L 사인 제곱 근데 뭐냐면 요 오메가 제곱이 LC분의 1이니까 역시 C분의 1이죠. 요게 C분의 1이죠. 그래서 C분의 1 EC분의 Q 다양한 것이 주어져서 두 개 더하면 1이죠.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뭐냐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와 자기 에너지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그려보면 시간에서 진동하는데 이거는 파일을 일단 0으로 놓으면 전기 에너지는 코사인 제곱 오메가 t 원래는 t가 한 주기인데 제곱이니까 2분의 t가 한 주기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은 자기 에너지는 사인 제곱 다음과 같이 서로가 진동을 하지만
두 개를 합한 건 언제든지 항상 일정한 에너지가 보존되는 다음과 같은 전류가 진동을 하는 혹은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가 진동을 한 단순 조화 운동을 하는 다음과 같은 회로가 된다는 거죠. 다 더해 LRC. 그러면 요거는 전체 에너지가 보존되지만 이걸로는 에너지가 바깥으로 열 에너지로 방출되니까 이건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죠. 이게 정확히 아까 말한 역학적인 진동에 의하면 용수철, 질량, 그 다음에 속도에 비례하는 댐핑이 있는 경우, 속도에 비례하는 댐핑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랑 똑같다 이거예요. 운동 방정식도 그렇고. 그래서 보면 전체 에너지 저항에서 열 손실, 단위 시간당 열 손실은 I제곱 R인데 전체가 빠져나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I제곱 R. 그래서 DU/DT는 여기서 계산한 거 요거를 아까 미분한 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마이너스 I제곱 R. 그 다음에 여기서 I를 전부 다 하나씩 없애면 여기 I 없애고 요게 I고 요게 I니까 L DI/DT. 이게 바로 Q에 대한 2차 미분 RI, R DQ DT C분의 Q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여기서는 요 댐핑 포스가 마이너스 BV라고 놓으면 여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MD 스퀘어드 X DT 제곱 플러스 B DX DT 플러스 KX 이 식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댐프드 하모닉 오실레이터랑 똑같은 댐프드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한다는 거죠. 진동을 하면서 진폭이 줄어들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주고.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하면 우리 지난번에 1학기 때 댐프드 하모닉 오실레이션을 할 때 우리 아까 이 식을 보면 이거 들어온 2차 미분 방정식이네. 근데 1학년 때는 일반 물리 시간에는 미분 방정식 안 푼다고 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쉽게 이거 볼 수 있어요. 이 솔루션 우리 1학기 때도 했지만 2차 미분한 거, 2번 미분한 거, 1번 미분한 거 자기 자신을 더했는데 시간에 상관없이 항상 0이야. 그렇게 하려면 Q랑 한 번 미분한 거, 2번 미분한 게 서로 비례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랑 한 번 미분한 거랑 2번 미분한 거랑 비례할 수 있는 함수는, 유일한 함수는 엑스포넨셜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Q 곱하기 e to the AT라고 넣으면 A제곱 L분의 R A 플러스 LC분의 1. 이 2차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A의 2차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렇게 지수함수랑 약간 오메가 프라임 R이 좀 작을 때 이게 뭐냐면 언더 댐핑인 경우죠. 다음과 같이 이 경우는 R이 굉장히 작으면 원래 진동하는 프리퀀시, 레조넌스 프리퀀시보다 약간 작아지죠. 물론 R이 굉장히 커지면 이게 둘 다 지수함수가 되겠지만 이게 R이 굉장히 작을 때는 진폭은 이걸로 감소하면서 진동을 해. 진동수는 약간 작아졌죠. 그 R이 0일 때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어떻게 그린다 그랬죠? 요 엔빌롭 펑션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함수에다가 그 안에 이렇게 진동하는 함수를 이렇게 곱해서 그리면 되는 거죠. 왜냐면 진동을 하면서 점점 진폭이 감소하는데 이 진동은 원래 R이 0인 것보다 약간 작아지는 다음과 같은 진동을 한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건 우리 지난 학기에 이거 했었죠. 다음과 같은 댐프드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바깥에서 흔들어. 바깥에서 주어진 진동수로 흔들어.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네를 바깥에서 일정한 진동수로 흔들면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안에 고유한 진동수로 처음에 진동하는 거는 지금처럼 댐핑이 돼서 점점 줄어들고 남는 거는 외부에서 진동시키는 대로만 진동한다 이거예요. 외부에서 진동하는 대로만 진동시키는 게 바로 댐프드 하모닉 오실레이터, 드리븐 하모닉 오실레이터죠. RLC 회로에서도 똑같아요. RLC 회로에
교류를 흘려. 기전력인데 아까 배터리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작은 작대기, 큰 작대기를 썼지만 이렇게 동그라미에다 이렇게 사인 파동을 이렇게 그리면 이 안에서 교류를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텐셜이 뭐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주어지는, 다음과 같이 주면 이 안에 있는 회로도 원래 이게 없을 때, 전류가 흐를 때 나오는 댐프드 하모닉 오실레이터로 주어지는 진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고 외부에서 주는 프리퀀시로, 드라이빙 프리퀀시로 진동하는 것만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경우, 그래서 우리 점점 재밌는 질문이 뭐냐면,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때도 뭐냐면 외부에서 진동을 하는데, 외부에서 진동을 하는 게 그 진동수를, 드라이빙 프리퀀시를 적당히 조절해주면 진폭이 갑자기 커지는 공명 현상, 레조넌스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드라이빙 프리퀀시를 외부에서 가해주는 프리퀀시의 비율로 나눴는데, 그게 뭐냐면 점점 그 물체의 고유 진동수, 우리 LC 회로에서의 고유 진동수로 가까이 가면 진폭이 커진다는 거죠. 이건 진폭이 커지는데 이건 좀 적고, 이렇게 저항이 작을수록 진폭은 높이는 굉장히 커지죠. 그러면 고유 진동수로 가면 갈수록 움직이는 진폭이 커진다는 거죠. 여기서는 아주 작게 거의 움직이지 않고, 어느 고유 진동수로 가까이 오면 그때 갑자기 진폭이 커지는 우리 이런 현상을 공명 레조넌스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 뭐냐면 드리븐 RLC 회로를 볼 거예요. 다음과 같이 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이렇게 드리븐 프리퀀시 기전력을 이렇게 줬어요. 사인 파동 오메가 D로 주어졌을 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흐르는 전류가 역시 똑같은 진동수로 간다고 했는데, 잠깐만 1분만, 페이스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요 진폭 I와 요 파이를 EM 오메가 D RLC로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합시다.